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44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8강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층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형태인 민법 제366조에 나와 있는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소멸사유, 그리고 계약갱신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8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어느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강의에서는 본묘기주권, 11번째 강의부터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를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10개의 강의가 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저희 강의를 처음부터 모두 들으시면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어느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의 사용 범위에 대한 핵심적인 판례 3가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어느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지상권, 그러니까 약정지상권과 그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만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 대지 이외의 주변 토지에까지도 효력이 미칩니다. 건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건물의 구조와 크기, 건물의 사용 목적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 그 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객관적인 어떤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슬라이드의 요점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건물의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그 부속시설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속시설이라면 정문 초소, 야외 화장실, 별관 식당 등 주건물에 떨어져 있는 시설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있는 곳까지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대지만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문에 초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야외 화장실이 있다든가 별관 식당이 있다든가 이렇게 주건물에서 떨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토지까지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을 보시면 96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을 개축하거나 정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 기준이 아니고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이 한번 성립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축 또는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멸실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긴 하지만 그 범위는 원래 있었던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건물이 아니고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범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이후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계속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된 건물이 법정지상권자에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상에 있는 이상 증축된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판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판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건물이 존재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토지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주변 토지에까지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것이 이 3가지 판례의 요점입니다. 이 마지막 판례를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한 의미죠.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지상 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 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판례의 내용을 잘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7강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어느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총괄적인 내용과 또 관련된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의미를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8강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정확하고 또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지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정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